무슨 낙하산 인사 소위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원장님 어떻습니까? 하셨죠? 네. 근데 소비자 보호원이 좀 더 잘 활동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또는 예산상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것이 좀 더 뒷받침이 있어야만 좀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근데 우리 원장님께서 이 입법부에 좀 아는 분들 많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니요, 별로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발이 안 넓으시죠? 그죠? 네. 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그 정부 주요 부처에 아는 분 많습니까? 주요 의사결정 라인에? 소비자 관련 부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저는 이제 모든 낙하산이다 나쁜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어느 기관이든 하다 보면 좀 정무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우리 상호 의존적인 이런 복잡한 산업사회에 살아갈 때는 특히 이 소비자 보호원처럼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약간 바깥으로 떨어져 나와 있는 듯 보이는 이런 기관일수록 기관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한 정무적 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가끔 뭐 종종 나쁜 낙하산도 있습니다만 우리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우리 김철 부원장 같은 경우에 혹시 이런 역할을 기대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 해서 예산이나 대외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면은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정권 바뀌고 이러면 원래 이렇게 좀 다른 데에 있던 분들이 여러 기관에 가기도 하고 그걸 언론에서는 보통 낙하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낙하산이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밖에서 왔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그 시점에 그 기관에게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또 야당 의원님들이 많이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정권 한번 잡아보십시오. 놓치신 지 한 18년 되셔갖고 이제 가물가물하신 모양인데 왕왕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격해놓고 나중에 못 잘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민주노동당도 심상정 의원님 나중에 한번 집권 한번 해보십시오. 어째 유능한 인재들 경력 좀 부족하고 이런 사람 들어보세요. 예. 말씀 조심하세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준비한 질문들은 몇 가지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소리 지르지 마세요. 네. 유시민.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이 발언하는데 걷다 대고 반말로 그렇게 소리 지르는 예가 달리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 발언이 다소 좀 다른 당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 역시 평소에 다른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늘 흔쾌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제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반박하시고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실 권리가 있다는 걸 제가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렇게 발언 중에 소리 지르신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도 저를 상대 안 해주셔서 저도 혼자 놀까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매교 의원님께 지금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질문이 일자리하고만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만 22조 원 수자원 공사에 떠넘겨서 말하자면 정부가 회계 분식을 해서 수자원 공사에 넘겨놓은 것까지 하면 30조 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고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혹시 4대강 사업 시작할 때 한나라당 예산 다 통과시키고 할 때 여기서 일자리 몇 개 만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나세요? 예,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4만 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가 4대강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많은 고용 창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야당들은. 근데 정부 여당이 하겠다고 한 게 34만 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이 거의 다 완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몇 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매교 의원님 혹시? 한나라당에서 확인해 보신 거 있어요? 확인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0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여당 정책위 부의장께서 처음에 몇 개 약속했는지도 확인 안 하고 4년 동안 몇 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 안 하시면 대화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야당 보고 이걸로 물고 늘어진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저희도 확인할 길이 없어서 고용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거기 말하자면 취직이 됐으면 고용보험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중에서 4대강 사업 관련된 숫자를 따져보니까 되게 4,000명 정도라고 그래요. 고용보험 가입됐으면 대체로 뭐 좀 안정된 일자리라고 봐야 될 거고, 이 밖에 좀 비정규직, 일용직 같은 건 좀 있겠죠. 이게 34만 개를 약속했는데 4,000명 고용됐으면 이거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일자리만이 아니라 그 사업의 효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일자리까지를 포함한 걸로 일단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 데 투여되는 일자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4대강 또 하나는 잠깐요. 제가 또 좀 하나는 시간 드렸으니까. 실제로 지금 그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죠. 지금 미리 그거를 준비해 놓고 와가지고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한다고 공격을 하는 것은 토론자로서의 적절한 자세가 아니라고 거기까지 생각합니다. 하시고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제 시간이니까. 검토를 해와야죠. 이 정도는 하고 나오셔야죠. 지금 4대강 사업처럼 유 대표, 네, 계속 오늘 일자리 토론하는데 제가 계속 4대강을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고 나서 말씀하시고 그 전 정부에서 안 하던 거 한 거는 4대강 사업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사업답게 한 거는. 대통령이 한 유일한 사업인데 주제 중심으로 이게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고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이제 여당이니까 힘드실 거예요. 저희도 여당도 해봤습니다만 제한된 예산 재원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하려니까 힘든데 거기다가 부자 감세까지 해서 연간 20조 원 넘게 재정 적자 발생하고 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돈을 고용 창출 효과가 나는데 써야 되는데 지금 이 4대강 사업 경우에는 비용 편익 분석 소위 이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고 사회적인 편익이 얼마나 발생할 거다. 그 편익에는 고용 창출도 포함됩니다. 이 계산서 자체가 없었지 않아요? 있었습니까? 그 비용 편익 분석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하나요? 확인해 보십시오. 안 했습니다. 보셨지만 제가 한나라당을 하다못해 그 철도를 하나 놓는데도 비용 편익 분석을 하고요. 좀 광역도를 놓는데도 비용 편익 분석을 다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 4대강 사업은 비용 편익 분석도 없었고요. 환경영향 평가도 없었습니다. 고용 창출에 대한 예측도 없었고요. 그리고 30조 원 넘게 돈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유시민 후보자께서 미처 하실 말씀 못 하신 게 있거나 그러면은 한 3분간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나가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언 맞습니다. 지금이. 나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바른 대로 나오셔서, 예, 예. 존경하는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오늘 참 많은 지적과 비판을 들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옳지 못한 일들,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일들, 했더라면 더 좋았을 일들, 했지만 더 많이 했더라면 또 더 좋았을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모든 비판과 질책을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여러 허물이 있지만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장님과 위원장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저의 심경을 도종환 선생의 시 한 편으로 대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한 번쯤은 꼭 다시 걸어보고픈 길도 있고 아직도 해걸음마다 따라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길도 있다. 그 길 때문에 눈시울 젖을 때 많으면서도 내가 걷는 이 길 나서는 새벽이면 남모르게 외롭고
돌아오는 길마다 말하지 않은 쓸쓸한 그늘 짙게 있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 길이 내 앞에 운명처럼 파여있는 길이라면 발등을 찍고 싶을 때 있지만 내 앞에 있던 모든 길들이 나를 지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엔 안개 무더기로 내려 길을 뭉텅 자르더니 저녁엔 헤쳐온 길 가득 나를 혼자 내버려 둔다.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이매교 의원님께 지금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질문이 일자리하고만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만 22조 원 수자원 공사에 떠넘겨서 말하자면 정부가 회계 분식을 해서 수자원 공사에 넘겨놓은 것까지 하면 30조 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고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혹시 4대강 사업 시작할 때 한나라당 예산 다 통과시키고 할 때 여기서 일자리 몇 개 만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나세요? 예,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4만 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가 4대강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많은 고용 창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야당들은. 근데 정부 여당이 하겠다고 한 게 34만 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이 거의 다 완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몇 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매교 의원님 혹시 한나라당에서 확인해 보신 거 있어요? 확인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0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여당 정책위 부의장께서 처음에 몇 개 약속했는지도 확인 안 하고 4년 동안 몇 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 안 하시면 대화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야당 보고 이걸로 물고 늘어진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저희도 확인할 길이 없어서 고용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거기 말하자면 취직이 됐으면 고용보험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4대강 사업 관련된 숫자를 따져보니까 되게 4,000명 정도라고 그래요. 고용보험 가입됐으면 대체로 뭐 좀 안정된 일자리라고 봐야 될 거고, 이 밖에 좀 비정규직, 일용직 같은 건 좀 있겠죠. 이게 34만 개를 약속했는데 4,000명 고용됐으면 이거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일자리만이 아니라 그 사업의 효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일자리까지를 포함한 걸로 일단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데 투여되는 일자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4대강 또 하나는 잠깐요. 제가 또 지금 하나는 시간 드렸으니까. 실제로 지금 그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죠. 지금 미리 그거를 준비해 놓고 와가지고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한다고 공격을 하는 것은 토론자로서의 적절한 자세가 아니라고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하고 나오셔야죠. 지금 4대강 사업처럼 유 대표, 네, 계속 오늘 일자리 토론하는 제가 계속 4대강을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고 나서 그 전 정부에서 안 하던 거 한 거는 4대강 사업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사업답게 한 거는 대통령이 한 유일한 사업인데 주제 중심으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고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이제 여당이니까 힘드실 거예요. 저희도 여당도 해봤습니다만 제한된 예산 재원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하려니까 힘든데 거기다가 부자 감세까지 해서 연간 20조 원 넘게 재정 적자 발생하고 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돈을 고용 창출 효과가 나는데 써야 되는데 지금 이 4대강 사업 경우에는 비용 편익 분석 소위 이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고 사회적인 편익이 얼마나 발생할 거다. 무슨 낙하산 인사 소위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원장님 어떻습니까? 하셨죠? 네. 근데 소비자 보호원이 좀 더 잘 활동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또는 예산상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것이 좀 더 뒷받침이 있어야만 좀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근데 우리 원장님께서 이 입법부에 좀 아는 분들 많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니요, 별로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발이 안 넓으시죠? 그죠? 네.
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그 정부 주요 부처에 아는 분 많습니까? 주요 의사결정 라인에? 소비자 관련 부분만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저는 이제 모든 낙하산이다 나쁜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어느 기관이든 하다 보면 좀 정무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우리 상호 의존적인 이런 복잡한 산업사회에 살아갈 때는 특히 이 소비자보호원처럼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약간 바깥으로 떨어져 나와 있는 듯 보이는 이런 기관일수록 기관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한 정무적 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가끔 뭐 종종 나쁜 낙하산도 있습니다만 우리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우리 김철 부원장 같은 경우에 혹시 이런 역할을 기대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해서 예산이나 대외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면은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편익에는 고용 창출도 포함됩니다. 이 계산서 자체가 없었지 않아요? 있었습니까? 그 비용 편익 분석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하나요? 확인해 정부에서 보십시오. 안 있어 했습니다. 보셨지만 제가 한나라당을 하다못해 그 철도를 하나 놓는데도 비용 편익 분석을 하고요. 좀 광역도를 놓는데도 비용 편익 분석을 다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 사례강 사업은 비용 편익 분석도 없었고요. 환경영향 평가도 없었습니다. 고용 창출에 대한 예측도 없었고요. 그리고 30조 원 넘게 돈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그 유시민 후보자께서 미처 하실 말씀 못 하신 게 있거나 그러면은 한 3분간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나가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언 맞습니다. 지금이. 나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바른 대로 나오셔서, 예, 예. 존경하는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오늘 참 많은 지적과 비판을 들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옳지 못한 일들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일들, 했더라면 더 좋았을 일들, 했지만 더 많이 했더라면 또 더 좋았을 일들이 참으로 정권 바뀌고 이러면 원래 이렇게 좀 다른 데에 있던 분들이 여러 기관에 가기도 하고 그걸 언론에서는 보통 낙하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낙하산이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밖에서 왔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그 시점에 그 기관에게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또 야당 의원님들이 많이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정권 한번 잡아보십시오. 놓치신 지 한 8년 되셔갖고 이제 가물가물하신 모양인데 왕왕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격해놓고 나중에 못 잘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민주노동당도 심상정 의원님 나중에 한번 집권 한번 해보십시오. 어째 유능한 인재들 경력 좀 부족하고 이런 사람 들어보세요. 예. 말씀 조심하세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준비한 질문들은 몇 가지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답변 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소리 지르지 마세요. 네. 유시민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이 발언하는데 걷다 대고 반말로 그렇게 소리 지르는 예가 달리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 발언이 다소 좀 다른 당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측면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저 역시 평소에 다른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늘 흔쾌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제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반박하시고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실 권리가 있다는 걸 제가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렇게 발언 중에 소리 지르신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도 저를 상대 안 해주셔서 저도 혼자 놀까 생각도 좀 했습니다.